What did you do? I saved her.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1화 2화에 숨겨진 의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We kill him slowly.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는 동명의 게임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된 HBO 오리지널 TV 시리즈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를 통해 스트리밍되는 작품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1화, 2화 속 숨겨진 의미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1과 시즌2 1화, 2화의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으니 먼저 드라마를 관람 후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When we kill him slowly. 자, 그렇다면 일단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를 시청할 수 있는 경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HBO 오리지널 시리즈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원래 한국에서 시청할 수 없었던 콘텐츠였습니다. People are making apocalypse jokes like there's no tomorrow. 이전에는 OTT 서비스 웨이브에서 워너브라더스와 HBO 콘텐츠를 공식적으로 독점 스트리밍했었는데 그때 당시 왕자의 게임의 프리퀄 드라마 하우스 오브 드래곤, DC 확장 유니버스의 피스메이커와 같은 최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웨이브와 HBO 맥스는 재계약 없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 2, 더 배트맨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더 펭귄과 같은 히트 상품들을 국내에서 대략 2년 동안 시청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국내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에서 공식적으로 맥스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스트리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무료 HBO, 워너브라더스, DC 코믹스 관련 콘텐츠를 국내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햄릿은 쿠팡 플레이에게 단 1원도 받지 않고 관련 콘텐츠를 소개할 때마다 무료 홍보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오직 쿠팡 플레이에게 원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오랜 시간 맥스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워너브라더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최상의 화면 컨디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게 될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HBO TV 시리즈 중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얼마 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가 공개되면서 그 기록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쿠팡 플레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1화를 살펴보며 숨겨진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1화의 시작은 시즌1의 피날레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드라마의 주인공인 엘리가 조엘에게 진실을 물어보는 장면이었죠. Swear to me that everything you said about the Fireflies is true. I swear. 드라마의 주인공 조엘은 반군 집단 파이어플라이의 수장 마를렌의 부탁으로 면역자 엘리를 백신 개발 시설 솔트레이크 시티로 데려가게 됩니다. 조엘은 엘리와 함께 긴 시간 미국을 횡단하게 되면서 그녀에게 죽은 딸 사라와 같은 감정이 생기게 되죠. Everybody loves contractors. Nice. 마치 다시 한 번 더 누군가의 아빠가 된 것처럼 조엘은 면역자 엘리를 오랜 시간 보호하게 되면서 머나먼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선 멀쩡하게 살아있는 엘리를 부검해야 했기 때문에 조엘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솔트레이크 시티의 파이어플라이 군인들을 모두 죽이게 된 것이죠.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에서 조엘은 파이어플라이 군인들을 속된 말로 쓸어버리게 되는데 이 과정을 굉장히 정적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마치 이 사건으로 인해 조엘에게 생길 비극을 암시하며 결국 그는 엘리를 구출하게 되면서 솔트레이크 시티를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엘은 엘리에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Is Marlene okay? They've stopped looking for a cure. Raiders attacked the hospital. I barely got you out of there. I'm taking us home.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는 이번에 공개된 드라마 시즌2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 조엘이 솔트레이크 시티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엘리를 구하기 위해 저질렀던 살인들이 복수의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조엘은 인류의 희망 엘리에게 했던 거짓말로 인해 그녀와의 사이까지 틀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선을 잡아가게 되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If you lie to me one more time, I'm gone.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는 전세계 플레이어들에게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 때문에 큰 욕을 먹은 작품이지만 게임성만큼은 그 어떤 게임들보다 월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주요 내용을 제외하고서 오직 게임성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재밌다고 해서 스토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기에는 큰 문제점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초반부 이야기는 엘리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결국 중반부 이야기부터 에비라는 새로운 주인공의 이야기를 치사량으로 집어넣게 되면서 내가 더 라스트 오브 어스를 플레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새롭게 나온 좀비 아포칼립스물 게임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파트 1 주인공의 비중을 푸대접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이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욕을 먹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You don't get to rush this. 무엇보다 과거와 현재 시점을 오가며 가뜩이나 정신없는 스토리에 루즈함까지 더해지면서 게임 불감증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낳게 되죠. 하지만 드라마는 이러한 점을 확실히 보완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합니다. 중구난방이었던 이야기의 순서를 재배열하고 캐릭터의 개연성을 보강한다면 충분히 좋은 작품이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내용으로 넘어와서 드라마의 주인공 조엘이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저질렀던 학살극은 새롭게 등장한 주인공 캐릭터 에비게일 앤더슨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죠. We kill him slowly. 바로 조엘이 죽인 파이어플라이 일원들 중 엘리를 수술시키려던 의사가 에비의 에비였기 때문입니다. I won't let you take her. This is our future. Think of all the lives we'll save. Not until we find Joel. Yes, we are. 사실상 조엘의 세인트 메리 병원 공습으로 인해 반군 집단 파이어플라이는 전멸된 것으로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So what do? Do we look for other fireflies? This place was the Fireflies.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조엘을 죽이기 위해 에비와 그녀의 동료 오웬, 멜, 노라, 매니는 복수를 다짐하며 드라마의 오프닝이 마무리되죠. 이 장면은 게임에서 등장하지 않은 드라마 오리지널 장면이었는데 에비가 복수의 대상 조엘에게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할지 암시를 하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When we kill him slowly. 천천히 조엘에게 보복을 하여 복수를 음미하려는 에비의 대사는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Why don't you say whatever speech you got rehearsed? Get this over with. Stupid old man. You don't get to rush this. 그렇게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의 타임라인은 5년 후인 와이오밍에 위치한 잭슨시티를 담아내게 됩니다. 그동안 나이가 들어버린 조엘은 고장난 차단기를 고치던 도중 손을 스트레칭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는 바로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 속 엘리를 위협했던 군인을 맨손으로 제압했던 당시에 얻었던 부상의 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이 확산되던 최초의 시기 딸 사라를 잃었던 당시의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We can fix this. 조엘이 면역자 엘리를 구하게 된 것이었죠. 다음 장면에서 배우 이사벨라 머세드가 연기하게 되는 엘리의 절친 디나가 등장합니다. Hey, kiddo. Teach me? 전 현재까지 나온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캐릭터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배우 이사벨라 머세드가 연기하는 디나였는데 그녀에 대한 묘사가 게임보다 더 입체적이라는 것이죠. 드라마 속에서 묘사된 디나는 조엘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딸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Even Dina asked me today what's wrong with her. I mean, everyone can tell. That one treats me like a human being. 조엘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엘리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디나가 찾아와 그의 공허함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였죠. Are you in fucking therapy? She said she was angry? Nope.
무엇보다 디나라는 캐릭터는 게임 속에서 조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없었는데 드라마 속에서 오히려 순찰대 파트너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릭터 간의 유대감을 쌓아가는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게다가 배우 이사벨라 머세드는 2025년 7월 개봉 예정인 슈퍼맨에서 저스티스 리그의 중심 멤버가 될 호크걸로 등장할 예정이며 2024년 8월 에이리언 로물루스를 통해 전세계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인물이기도 하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그녀가 출연한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 주인공 레인 캐러딘을 연기한 배우 케일리 스페니는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엘리를 맡았어야 한다는 팬캐스팅 1순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I have just one directive. To do what's best for Rain. 현재 해외에서는 엘리 캐스팅을 두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우 벨라 램지의 외모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묘사된 엘리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오히려 코스프레 인플루언서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지배적이었죠. 그러던 와중 최근에 개봉한 영화 에이리언 로물루스와 11워 분열의 시대를 통해 이름을 알린 배우 케일리 스페니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에서 엘리 역할을 맡아야 했다는 여론이 강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I'll fix you. 저도 처음에는 게임 속 엘리를 연기하는 배우 벨라 램지 캐스팅에 아쉬운 점이 존재했었는데 막상 드라마가 공개된 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왜 엘리로 캐스팅되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Give us a minute, alright? 배우 벨라 램지는 게임 속에서 엘리 성으로 활동한 애슐리 존슨과 비슷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드라마 속에서 애슐리 존슨은 엘리의 엄마를 연기하기도 하였죠. 그녀는 임신한 상태에서 감염자에게 물리게 되고 결국 엘리를 출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드라마 속에서 제시된 엘리가 면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높은 산 언덕에서 조엘의 친동생 토미 밀러가 엘리에게 장거리 사격을 교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바로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서도 묘사된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게임 속에서는 과거 장면을 통해 묘사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게임의 이야기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낳게 되었는데 드라마 속에서는 현재 시점으로 그리게 되면서 타임라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This scope is sick. 무엇보다 토미는 게임 속에서도 엄청난 실력을 가진 스나이퍼로 묘사되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도 이러한 설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에비 그룹을 섬멸하는 모습을 그리게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You're getting good. Who's next? Let's see. 또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에서는 게임과 다르게 추가된 설정이 존재하는데 바로 잭슨시티에 난민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여파로 인해 사람들이 잭슨시티에 머물 장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잭슨시티에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조엘 밀러였습니다. 동충하초 감염시대가 열리게 된 게임과 드라마 속에서 묘사된 조엘 밀러의 원래 직업은 건축가 겸 목수였죠. 조엘은 게임과 드라마 속에서 동생 토미와 함께 건설업체와의 계약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게임 속에서는 건설과 관련된 책들이 조엘 밀러의 집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도 하죠. Sure, how much faster? See, we got this dial called the constructometer. 무엇보다 조엘 밀러가 잭슨시티 마을의 건축 과정을 지휘하는 설정은 게임 속에서는 묘사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이 장면을 통해 그의 원래 직업을 상기시킬 수 있었던 영리한 설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nd what do I get for it? Nothing. She comes home, shuts herself in the damn garage, which I should never have allowed her to move into. 다음 장면으로 조엘은 엘리와의 관계 때문에 게일 린든이라는 인물에게 상담 치료를 받게 되죠. Then what? What did you do?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 게일 린든은 게임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죠. Who do you used to do this route with? Jesse? Eugene. Right. Ah, Eugene. Man, he was funny. Oh, yeah. 바로 토미 밀러와 함께 파이어플라이 활동을 했던 유진 린든이었습니다. 유진 린든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파이어플라이 반군 집단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수많은 테러 활동을 저질렀던 인물이었죠. He was a firefly? He served with Tommy. 무엇보다 조엘의 동생 토미 밀러와 함께 파이어플라이를 나오게 되면서 와이오밍 잭슨시티의 순찰대로 활동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순찰대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들게 되는데 비밀 지하 공간에서 대를 재배했던 인물이었죠. 드라마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2화에서도 유진의 아지트가 등장하면서 게임 속 묘사되었던 그의 발명품들과 과거 이야기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Eugene was a firefly? He said he was tired of killing people. I think he was in Vietnam. 유진 린드는 게임 속 설정으로 73세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드라마 설정에서는 조엘 밀러에 의해 죽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죠. You shot and killed my husband. I hate you for it.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에서 빌과 프랭크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했던 에피소드처럼 유진 린든이란 캐릭터의 서사를 담아낸 에피소드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You killed Eugene. And looking at your face makes me so f***ing angry. 무슨 이유에선가 게일 린드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조엘 밀러를 증오하고 있지만 이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2화 속 제시와 엘리의 대화 장면에서 조엘이 유진을 죽였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죠. That was a raw deal. Joel having to put him down. What are you gonna do? Couldn't be saved. 다음으로 잭슨시티의 순찰대 임무에 투입되는 엘리와 디나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자면 잭슨시티의 순찰대장 제시를 알아봐야만 합니다.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인이었던 제시는 드라마 속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등장하죠. Anything more, anything worse, you come on back and we send out a squad. Understood? 그는 유진 린든의 첫 번째 순찰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격과 전투 능력에 있어 월등한 실력을 보였고 결국 순찰 대장까지 고속 승진한 엘리트 캐릭터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게임과 드라마 속에서 디나와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전 남자친구로 등장하면서 주인공 엘리와 묘한 삼각관계로 발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The others look up to you too. 게다가 이번 장면에서 제시가 언급하는 영화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Now, I see Ellie over here looking like Curtis and Viper. 바로 커티스와 바이퍼는 원작 속에서 조엘이 평소에 좋아했던 가상의 고전 액션 영화로 언급되고 있죠. The war, the merrier. Hey, look, Joel. It's your favorite. 드라마 속에서도 조엘의 딸 사라가 그의 생일을 맞아 준비했던 영화가 커티스와 바이퍼 2편이기도 하였습니다. Don't fall asleep. Of course I won't. It's too riveting. 무엇보다 엘리, 디나와 함께 순찰대 임무에 투입되는 한 여성을 집중하셔야 하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캣입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서 제공되는 단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인물이 캣이라는 캐릭터인데 그녀는 엘리의 팔에 문신을 그려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더욱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엘리가 디나 이전에 사귀게 된 첫 번째 여자친구가 캣이었던 것입니다.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서 엘리의 일기장 속 캣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평소처럼 엘리의 팔에 문신을 그려주던 캣은 엘리의 몸에 올라타 갑자기 키스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무엇보다 엘리는 자신이 면역이지만 어떤 경로로든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키스로는 감염을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캣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는 잭슨시티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엘리의 손을 잡고 친구들 앞에서 키스까지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엘리와 캣은 이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드라마 속에서 묘사된 캣의 씁쓸한 표정을 통해 현재는 매우 어색한 관계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엘리와 디나는 감염자의 소리가 들리는 수상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는 앞을 볼 수 없고 오로지 민감한 소리에 반응하는 클리커가 돌아다니고 있었죠.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감염체 클리커는 약 1년 정도 동충하초 버섯이 머리에 자라난 형태를 가진 감염자 변형 과정 세 번째 위치에 속해 있는 괴물입니다. 무엇보다 클리커의 얼굴 부위에 딱딱한 버섯이 자라나게 되면서 머리 전체를 덮어버리게 되는데 이는 숙주의 눈을 완전히 실명시키는 대신 뛰어난 청각과 뇌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죠. 게임 속에서 클리커를 잡기 위해선 조용히 다가가 암살하거나 바닥에 굴러다니는 공병이나 벽돌을 던져 유인시킨 뒤 암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딱딱한 버섯으로 감싸진 머리를 정확히 조준 사격해야 지독한 클리커를 잡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단 한 방으로 게임 속에서 죽음을 겪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에서 매우 흥미로운 감염체를 등장시키게 되는데 바로 감염자 변형 단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스토커입니다. 스토커는 동충하초 포자에 노출된 숙주가 약 2주에서 1년 정도 버섯이 자라난 형태를 가진 감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등장한 스토커의 특징이 있다면 머리에 동충하초 버섯이 자라기 시작하는 일반적인 숙주에 한쪽 눈만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스토커는 보통의 감염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공격 대상을 발견하면 다른 감염체들처럼 바로 달려오는 타입이 아닌 민첩하게 은폐연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존재들입니다. 스토커는 이러한 특성으로 공격 대상에게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서 강력한 공격으로 출혈과 감염을 일으키며 공격 대상을 직사시킬 수 있습니다. So you're saying it was smart? Stalking. 4 hours till New Year's. 다음 장면으로 순찰 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엘리는 그날 밤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엘리는 인상 깊었던 하루의 일과를 적게 되면서 플레이어들은 일기장이라는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들을 습득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엘리의 방에 있는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속 오프닝 장면을 살펴봐야 하는데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엘리와 함께 돌아온 조엘은 그녀에게 기타를 연주해주게 되죠. Promise me that you won't laugh. 바로 그가 연주하는 음악이 펄잼의 퓨처 데이즈라는 노래이며 드라마 시즌2 1화의 소제목이기도 합니다. 조엘은 젊은 시절 가수를 꿈꾸고 있을 만큼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는 엘리와 미국을 횡단하며 그녀에게 기타를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죠. In fact, I was thinking maybe I could teach you. Oh, yeah. 그렇게 조엘은 엘리에게 기타를 선물하게 되면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돌아온 5년 동안 그녀에게 기타를 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So what do you say tomorrow night? First lesson?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게임과는 다른 현재의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린 조엘과 엘리의 모습을 담아내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선을 연출하게 되죠. Just come to see if you were going to that thing tonight. Be good to show your face. 다음 장면으로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1화는 2029년으로 넘어가는 2028년의 마지막 날 새해의 행사가 열리는 시점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묘사된 새해의 행사 장면은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극후반부 과거 회상으로 등장한 장면이죠. 이미 플레이어들은 앱이라는 캐릭터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속된 말로 빡칠 대로 빡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후반부 과거 회상을 통해 플레이어들의 게임 불감증을 극한까지 찾아오게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She, say something, dude? Make it 1 week. 다행히 드라마는 에피소드 1화에 새해 행사 장면을 집어넣게 되면서 타임라인을 재배열하는 아주 옳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She's putting on quite the show.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엘리와 디나가 연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발판이 되는 키스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잭슨시티의 요리사 세스라는 인물이 시비를 걸게 되죠. Hey, this is a family event. Sorry. Sorry. Remember next time there's kids around. Yeah, like you're setting such a great example. Oh, just what this town needs. Another loudmouth dyke. The fuck did you just say? Ellie, Ellie, don't. Get the hell out of here.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옆에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조엘이 세스를 밀치게 되면서 새해 행사장의 분위기가 망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조엘은 게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엘리가 캣과 사귀고 있던 와중에도 그녀가 레즈비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순찰대장 제시와 엘리가 사귀고 있다 생각할 정도로 엘리의 성적 취향이 여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새해 행사장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What is wrong with you? I don't need your f***ing help, Joel. I don't need your help. Right. 그렇게 엘리와 조엘 사이에 있어서 암울한 2029년이 찾아오게 되고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1화 퓨처 데이즈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골프채의 비극을 다루게 될 드라마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2화 속 숨겨진 의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2화의 시작은 조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잭슨시티에 도착한 에비의 모습을 담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게임 속에서 에비의 시점으로 플레이하는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에비 그룹 전체가 잭슨시티의 거대한 규모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It did not look like that in the dark. It's a city, Abs. 원작 게임 속에서는 간략한 조작법을 익히기 위해 에비와 오웬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잭슨시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드라마에서는 산장 안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잭슨시티의 어마무시한 규모를 확인하게 되면서 어쩌면 잭슨시티 근처에도 못 가보고 순찰대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We still don't know where Joel is in there. 에비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은 잭슨시티로 몰래 들어간다는 생각 자체가 자살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그녀를 설득해 그들이 속해 있는 WLF 그룹이 살고 있는 시애틀로 돌아가고자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속해 있는 WLF라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라마 속에서 아이작이란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면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세계관에 존재하는 WLF와 스카라는 조직에 대해 심도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WLF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도 골프 장면이므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029년을 맞이하는 새해 행사가 조엘과 세스의 싸움으로 마무리되면서 새해 첫날 엘리의 집에 제시가 찾아오게 됩니다. I heard you had quite the night after I left. 이 장면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게임과는 다르게 제시와 엘리가 파트너가 되어 순찰을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Are we worrying about that? Nah, it'll just be up in the mountains. Fucking hope so. 10 seconds in, I already can't feel my ass. 게임에서는 제시가 엘리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고 잭슨시티 입구로 향하게 되면서 디나와 합류하게 되는데, 드라마 설정상 새해 첫날은 게임에서 엘리의 파트너였던 디나가 조엘과 함께 순찰대로 1시간 일찍 나간 상태였습니다. He already went out. What? He left an hour ago. For what it's worth, he wanted to go with you, but he said we should let you sleep. 제가 이러한 설정을 해석하기로 어젯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조엘이 디나를 데리고 대화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화가 나 있는 엘리보다 조금 더 유한 성격을 가진 디나가 조엘과 대화하기 더 편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제시는 엘리와 디나가 전날 밤 키스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Oh, yeah. Yeah, she kissed me. Wow, Ellie, come on. We're broken up 1 week and you make a move on my girl? 그는 굉장히 모범적인 순찰대장이었기 때문에 술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새해 행사에서 일찍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었죠. It's kind of fucked up you did that, though.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2화에서는 잭슨시티에서 심각할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질 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드라마 오리지널 설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잭슨시티 의회에서 보고가 내려온 내용에 따르면 7번 구역에서 감염자 시체 더미가 발견된 것입니다. 강한 추위로 딱딱하게 얼어버린 시체 더미 사이로 땅속에 숨어있던 약 30명 이상의 감염자들이 순찰대를 공격한 사례가 보고된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시체 더미 아래에서 얼지 않고 잠들어 있는 감염자들이 30명 이상, 극단적으로는 1000명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수많은 감염자들이 잭슨시티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잭슨시티는 만발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토미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위협을 대비해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한 꼬마가 위험 상황이 되면 숲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발언하게 됩니다. Vanessa, what's the plan? We go to the forest. 이는 바로 영화 반지의 제왕 2개의 탑 중 헬름 협곡 전투에서 사루만 부대가 나무 숲으로 도망치는 장면을 두고 한 말이죠. Stay out of the forest! Keep away from the tree! To the forest? Do not go to the forest, sweetheart. It's such a bad idea. 다음 장면으로 토미의 아내 마리아가 지난밤 엘리에게 말실수를 했던 세스를 불러 사과를 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I shouldn't have said it. I shouldn't even thought it. 이는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Hey, 세스가 엘리에게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주며 지난밤에 있었던 일에 정중히 사과를 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istake. They're a steak. 현재까지의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2화의 캐릭터들의 동선을 살펴보자면, 순찰대 1팀인 조엘과 디나,
순찰대 2팀인 제시와 엘리. 잭슨시티 장벽에서 혹시 모를 감염자 공격의 대처를 위해 전준태를 준비하는 토미. 그리고 순찰대를 납치해 조엘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애비. 총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진 시점으로 인해 원작 게임보다 더욱 다채롭고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게임보다 이번 드라마가 더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점은 엄청난 강추위에 보초를 서고 있던 애비가 실수로 발을 잘못 딛게 되면서 눈으로 뒤덮인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시점부터 시작이 되죠. 바로 애비가 떨어진 장소는 감염자 시체 더미가 쌓여진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 장면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는데 얼어버린 클리커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양의 감염자들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2025년도 드라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들어 있던 감염자들을 깨워버린 애비는 눈폭풍을 가르며 도망치게 되는데 원작 게임 속에서도 정신없이 달려야만 하는 구간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애비는 게임 속에서 감염자들을 피하기 위해 좁은 철망 공간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엄청난 숫자의 감염자가 그녀를 덮치는 연출 또한 그대로 묘사가 됩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플레이하신 분들께선 모두 바라시겠지만 애비는 여기서 죽었어야만 했죠. 자, 다음으로 게임 속엔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오리지널 설정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에서 엘리는 조엘과 테스와 함께 파이어플라이가 있는 보스턴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녀는 이동 과정에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They're connected. 바로 동충하초 감염자들은 버섯균과 전선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드라마 오리지널 설정입니다. 숙주가 될 대상이 동충하초 버섯을 살짝이라도 밟게 된다면 다른 곳에 잠들어 있던 감염자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The fungus also grows underground. Long fibers like wires, some of them stretching over a mile. Now they know where you are. Now they come. 이것은 땅 밑에서 자라는 동충하초에 대한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며 무엇보다 잭슨시티 공사 과정 속 동충하초를 연결시키는 뿌리가 배관 구멍까지 뻗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좁은 철망 공간 사이로 감염자들에게 죽기 직전 상황에 놓인 애비가 복수의 대상이었던 조엘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Can you run? 로또보다 더한 확률로 조엘을 만나게 된 애비였지만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상 조엘을 공격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엘의 순찰대 파트너였던 디나가 그의 이름을 말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속에서 생존 전문가인 조엘이 본인 입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This is my brother. Joe. 이러한 설정 자체로 인해 조엘이 부주의한 인물이라는 점이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큰 지적을 받게 되었는데 드라마 제작진이 이를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디나가 조엘의 이름을 언급하게 된 것이죠. Where the fuck did they even come from? Where did you come from? The mountain. 다음 장면으로 조엘 그룹은 감염자들을 피해 무장한 애비 그룹이 있는 산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잭슨시티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공사장 임무가 배관에 있던 동충하초 뿌리를 뽑아버리게 되면서 버섯 신경을 자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조엘 그룹을 쫓던 엄청난 숫자의 감염자들은 전투 준비 태세를 마친 잭슨시티로 향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대규모 전투 장면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면서 약간 밋밋했던 게임의 설정을 채우는 느낌이 들었고 매우 만족하면서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장면에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세계관 속 매우 위협적인 감염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거대한 몸집을 가진 블로터입니다. 블러터는 동충하초균에 감염된 지 10년 정도 경과한 감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염체는 몸 전체에 단단한 버섯들이 자라게 되면서 마치 탱크와 같은 장갑 능력을 보여주는 존재이죠. 블러터를 잡기 위해선 총을 사용하는 것보다 먼 거리에서 화염병 혹은 폭탄을 던지거나 불이 뿜어져 나오는 화염 방사기를 사용해 단단한 버섯으로 무장된 동충하초균들을 모두 불태워버려야만 합니다. 자, 이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2화 마지막 장면으로 애비 그룹이 있는 산장에 도착한 조엘을 다뤄보도록 하죠. And he is Joel. 그룹에게 조엘의 이름을 말하게 된 애비는 달콤한 복수를 음미하기 위해 디나에게 마취제를 놓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디나에게 마취제를 놓은 인물이 멜이라는 캐릭터인데
그녀는 WLF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이며 원작 게임 속에서는 오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밝혀지겠지만 디나 또한 게임 속에서 전 남자친구 제시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What do we look like? Fireflies. They're all gone. 저는 이 장면에서 에비와 조엘의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원작 게임 속에서는 이러한 대화도 없이 바로 조엘의 다리를 날려버리게 되면서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았죠.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린 에비는 아주 친절하게 조엘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주게 됩니다. Did you count as you went, or I guess maybe it just didn't matter. 18 soldiers and 1 doctor. I won't let you take her. This is our future. Think of all the lives we'll save. Yeah. That was my dad. 자, 이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대망의 하이라이트 골프채가 등장하게 되죠. 무엇보다 조엘은 게임 속에서 내뱉었던 대사를 드라마 속에서도 말하게 되는데 Why don't you say whatever speech you got rehearsed? Get this over with. Oh, it's funny. I have waited No, so... just shut the fuck up and do it already.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게임이든 드라마든 에비를 잃은 에비는 그를 아주 천천히 죽이기로 맹세하며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You stupid old man. Stupid old man. 다음 장면으로 조엘이 평소에 타던 말을 발견하게 된 엘리는 결국 산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Abby. 드라마 속에서는 게임과는 다르게 더 잔인한 방식으로 에비가 조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녀는 조엘을 때리다 부러진 골프채로 그의 목을 찔러버리게 되죠. 무엇보다 엘리는 이 끔찍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원작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와 함께 조엘이 죽는 모습을 수차례 봐야만 하는 PTSD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Joel, please get up. 자, 그렇게 조엘에게 복수를 하게 된 에비 장면으로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2화가 끝나게 되죠.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는 한국 기준으로 매주 수요일 쿠팡 플레이에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의 다음 에피소드 3화에 숨겨진 의미를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